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브리저튼의 영향을 받아 시대극 속 헤어 메이크업을 한다며 한푸에 빠진 사람들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며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한복을 지속해서 한푸라고 적었다. 부근은 한복에 대한 왜곡 내용을 담은 한푸 화보에 대한 어떤 정정도 없이 여전히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등 재생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복 공정에 민감한 국내 여론을 자극했고 일부 중국인은 이를 자신의 왜곡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중국인들의 젊은 사람들도 역사 무지가 큰 문제입니다. 이에 중국인 메이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예요. 저는 32살이고 중국에서 왔어요. 몇 년 동안 모델로 일하며 파리, 밀라노, 그리고 서울의 런웨이를 걸었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멋진 인생처럼 보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멋진 옷들이 쏟아졌으니까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무엇인지 명확히 짚을 순 없었지만 중요한 게 빠져있는 기분이었죠. 유명세나 미모만으론 제 머릿속을 떠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멈춰서 새로운 시각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진정한 가치를 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 도시는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사방에서 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이런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생활을 경험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서울에 온 이유는 분명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통해 역사와 그 의미를 탐구하고 싶었어요. 한복 한 벌 한 벌에 어떻게 문화와 정체성이 녹아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죠. 패션은 언제나 저를 매료시켰어요. 단순히 입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로 느껴졌거든요. 이제 저는 다른 문화를 통해 이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서울의 유명한 동네 중 하나인 인사동을 거닐며 작은 상점들과 갤러리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곳은 예술과 전통 공예로 잘 알려져 있었고 고즈넉한 매력이 흐르며 평화로웠어요. 특히 창가에 한복을 전시한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천이 풍부하고 색상이 화려하며 섬세한 무늬와 겹겹이 쌓인 옷이 마치 다른 시대로 온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때 거리에서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였죠. 젊은 여성도 연세 지긋한 분들도 각자 자신만의 색을 입고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메아리처럼 지금 시대 속에서도 역사적 상징으로 남아있는 듯 했죠. 중국에서 자라면서 전통 의상인 한푸를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복처럼 한푸도 오랜 역사를 지닌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는 옷이죠.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한푸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옷을 입으며 우리 조상들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고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저는 한복과 한푸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어요. 비슷하면서도 뭔가 독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구별짓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지 알고 싶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조용한 저녁을 보내면서 휴대폰을 통해 한복과 그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때 우연히 네리즈라는 중국 플랫폼에서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됐죠. 그 기사에 뭔가 끌렸어요. 미국의 한 잡지에서 한복을 소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글쓴이의 어조는 굉장히 날카롭고 심지어 비판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자기 역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암시하는 것 같았죠. 기사 내용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반감을 일으키려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어요. 한복의 전통 요소 중 일부가 원래 한국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전통 의상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 기사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논란을 일으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 여행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션과 문화를 탐구하려던 제 여행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기사를 닫고 조용한 방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천과 무늬를 배우는 것 이상의 여정이 될 거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유산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 왜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지 알기 위한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복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다양한 시대의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했어요. 가까이서 그 자수와 색의 선택을 관찰했죠. 각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닌 세대를 이어온 이야기가 담긴 역사적 조각 같았어요.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들에게 이 옷이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치, 풍습, 기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박물관을 걸으며 다른 방문객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감상하며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때 한쪽에서 들린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축제에서 한복을 입고 싶다며 들뜬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요즘 중국에서 한푸가 다시 유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전통 의상에 대한 자부심은 비록 세부 사항은 다르더라도 모든 문화가 공유하는 무언가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사의 의문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 문화 간의 오해를 풀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더 큰 문제의 일부일까 고민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문화적 상징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꼭 찾고 싶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 대화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하고 나아가 갈등이 아닌 연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흥분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여행이 모든 답을 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전통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가까워지게 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며 한복 한 벌 한 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준비를 했어요. 날씨가 흐린 아침, 저는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 한국인들. 무리와 함께 서울 중심에 있는 조선시대의 궁궐, 경복궁 투어에 참여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엔 흙과 가을 잎의 은은한 향기가 섞여 있었죠. 제 주위엔 화려한 실크 옷자락이 물결쳤고 각 한복은 영원히 변치 않을 듯한 색과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당당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들은 자신의 유산에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조상들이 물려준 이야기를 자신만의 힘으로 담담하게 이어가는 듯 했어요. 한 여성이 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눈빛은 반짝였고 그 순간 그녀가 마치 우리 세계에 온 걸 환영해요. 매일하고 말하는 듯 했어요.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림을 줬어요. 이곳 역사와 이야기가 서린 장소에서 이들의 삶과 얽힌 이야기를 느끼며 저는 동시에 내적 갈등을 느꼈죠. 이 젊은이들처럼 확고한 정체성을 가졌으면 하는 부러움이 마음 한켠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들은 궁의 마당을 걸으며 세대의 기억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듯 했지만 그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궁의 정문을 통과했어요. 거대한 나무문은 오래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위엄은 시궁을 넘어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가이드는 궁이 한국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불과 전쟁을 견디며 재건된 궁은 단순한 역사적 유적지를 넘어 한국이 겪어온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증인처럼 느끼게 했어요. 가이드의 목소리에는 이곳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죠. 투어가 끝나갈 즈음 무리는 흩어져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아 궁의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제 생각에 잠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중국에서의 제 삶이 떠올랐어요.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한푸 운동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청두거리에서 한푸를 입고 자랑스럽게 걸었던 젊은이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전통 의상을 통해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저 역시 자부심을 느꼈고 그 목적을 공유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서울의 궁궐 정원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조상의 옷을 입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진정 물려받은 유산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청두에서 많은 이들이 한풀을 입는 것만으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진정한 이해가 겉모습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적 자부심은 단지 전통 의상을 입는 것 이상이었죠. 조상들의 이야기와 고난,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기리는 것이 진정한 자부심일 거예요. 저나 중국에서 한풀을 입고 자랑스러워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묘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했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내리즈에서 여전히 한복과 한푸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새로 올라온 기사들은 여전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한국은 정말 자신의 역사를 아는 걸까? 라는 문구였어요. 그 말은 한국에 대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어요. 과연 나는 내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제 해석에 맞춰서만 일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방어적이면서도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 논쟁은 단순한 의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진정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죠.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니 분노와 좌절, 강한 의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른 쪽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부심을 쉽게 느꼈지만 진정한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데는 소홀했죠. 이 논쟁이 단순히 비난과 경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역사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휴대폰을 닫으며 한복뿐만 아니라 제 유산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죠. 이 여행은 이제 한국의 패션이나 한복과 한푸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것 이상이 되었어요. 제 자신 안의 편견과 가정들을 마주하고 두 문화를 진정으로 존중할 방법을 찾는 여정이 되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사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답을 찾고자 여기 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남겨졌죠. 하지만 아마도 진정한 이해의 시작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일지도 몰라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북촌 한옥마을 지붕 위로 내려앉으며 서울의 전통 가옥들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어요. 오늘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이 도시가 제게 보여준 복잡한 진실들을 마음에 새기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어요. 청두로 떠나기 전 이사벨라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고 그녀와의 대화가 그것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사벨라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세련된 외투를 입고 도착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날카롭고 집중된 모습이었죠. 우리는 나란히 한옥마을의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어요. 오래된 나무와 돌에서 풍기는 흙냄새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죠. 한옥마을의 고요함은 마치 성소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너머의 바쁜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듯 했죠. 이곳에서는 한국의 과거가 박물관이나 유리 진열장이 아닌 건축과 공기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 문화의 끈질긴 생명력과 그 속에 깃든 조용한 존엄성에 저도 모르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걷다가 이사벨라가 제게 눈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메이, 그녀는 가벼운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나는 수많은 이야기와 문화적 운동을 다뤄왔지만 저널리스트로서 내 역할은 관찰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각자의 진실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타인의 여정 또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사벨라의 말은 천천히 깊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정체성과 전통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고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삶도 문화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산이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그 다양한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란 걸 보여주었죠. 그 깨달음은 자유로우면서도 겸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몰랐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죠. 우리가 마을 끝에 다다랐을 때 화려한 한복을 입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한복을 단순한 복장 이상의 무언가로 자랑스럽게 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처음 가졌던 편견들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문화적 유산을 고정된 것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전통이란 것이 단지 정의와 규칙이 아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담아내는 이야기와 기억, 감정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사벨라는 제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다시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전통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우리처럼 변한다는 데 있어요. 살아 숨쉬며 시간과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죠. 이사벨라의 말은 마치 산들바람처럼 저에게 와 닿았어요. 전통은 특정한 규칙이나 주장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세대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모습으로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내려다보며 한풀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연결감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여정은 저를 더 넓은 시각으로 열어주었고 포용의 마음을 가지게 했죠. 우리가 계속 걸어가며 서울의 풍경과 소리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를 괴롭히던 역사에 대한 방어적인 마음이 점점 풀어지고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지닌 강인함에 대한 존중이 함께 있었어요. 한복과 한푸가 더 이상 분열의 상징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가진 각기 다른 실타래로 엮여있는 큰 직물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이야기가 독특하면서도 서로 연결된 것처럼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요한 장소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사벨라에게 고개를 돌려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이사벨라는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이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떠난 이 여정은 이제 단순히 패션이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저의 시각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전하는 이야기와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은 이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할 거예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눈으로요. 서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바꿔놓았어요.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리며 저는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차분한 마무리감이 느껴졌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자부심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 아닌 서로의 독특함을 축하하면서도 연결된 고리를 존중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될 거예요. 서울은 그 강인함과 다층적인 역사를 통해 진정한 자부심이란 다른 이의 것을 깎아내릴 필요 없이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저는 다음 장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한 걸음 내딛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